어릴 때 부모님 지갑에서 혹시 용돈 훔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만약에 부모님이 이 어린 놈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고 만약에 경찰에 고소를 한다면 여러분은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족상돌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돌이가 뭐냐면요, 죄를 졌는데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나와 있는 거 형법 328조입니다. 저희가 조문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1항을 보시면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을 보시면요, 1항 이외의 친족 간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족상돌회가 뭐냐면요, 친족 간에는 설령 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대가족 시대로 같이 지낼 때, 우리가 한 집에서 큰 가족이 같이 지낼 때 있었던 이제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이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친족상돌회는 저희가 방금 전에 조문을 봤지만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형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피해자가 아무리 고소를 해도 그 범죄 피해가 아무리 커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수십억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게요, 열심히 조사해봤지만 처벌이 안 되네요, 이런 혐의 없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고소를 하려고 하면 경찰서에서 아예 고소장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해도 고소장이 접수가 돼도요, 피의자 조사조차 한 번 하지 않고 사건이 아주 간단하게 종결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항고를 하고 재정 신청을 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친고죄입니다. 친고죄가 뭐죠?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이게 바로 친고죄라는 겁니다. 자, 친족상돌회가 적용되는 범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돌회가 적용이 되면 이런 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크게 법에는 7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공갈죄, 작물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이렇게 7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이 4가지 정도일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지갑에서 혹시 용돈 훔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만약에 부모님이 이 어린 놈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고 만약에 경찰에 고소를 한다면 여러분은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정답은 받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친족상돌회라는 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직계혈족 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직계혈족이라는 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우리 부모님, 나, 이런 걸 직계혈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직계혈족 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피해를 입어서 고소를 해도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용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제 뭐 사기죄에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사기죄를 저질렀어요. 엄마, 나 이거 학용품 사야 되는데 1,000원만 줘 라고 했습니다. 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과자 사 먹었습니다. 용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겠죠.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를 용도 사기로 고소한다, 처벌될까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계혈족 간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돌회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습니다. 즉, 재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친족 간의 저지른 범죄도 반드시 처벌받는 범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이렇게 크게 3개입니다.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강도죄와 손괴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쳐갔어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부모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부셔버렸어요. 처벌됩니다. 왜냐? 손괴죄는 친족상돌회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범죄 이외의 범죄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람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아니 문서와 관련된 범죄거나 상과 관련된 범죄,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친족상돌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에 의한 범죄 피해 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소기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항 한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이 사람들 제외한 다른 친족 간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모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우리 이모가 나한테 사기를 쳤다라고 한다면은 변호사가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 동거하시나요? 같은 집에서 거주하시나요? 만약에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동거 친족이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아무리 고소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게 뭐냐? 범죄 피해를 언제 당했습니까? 본인이 범죄 피해 당했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라는 걸 살펴봅니다. 왜 그러냐? 친고죄는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거기에는 고소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게 되게 짧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을 대부분 지나시는 게 뭐냐면, 생각해보시면은 내가 친족이 나한테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친족이 내 거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렇다고 곧바로 고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친족이기 때문에 야, 너 그거 그냥 되겠니? 안 되지. 너 빨리 그거 돌려줘.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가해자는 예, 이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벌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6개월 지나가는 거 되게 금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돈을 안 돌려줘? 고소하려고 보면 이미 6개월의 기간이 지나 있다라는 겁니다. 친족에 의해서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하였느냐, 경과하지 않았느냐입니다. 네, 오늘은 친족 상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친족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두 번째, 내가 그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가, 동거하고 있지 않는가. 세 번째, 고소기간 6개월을 도과했는가, 도과하지 않았는가. 이런 게 많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법률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에 의해서 내가 어떤 범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요,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